예, 어제 그 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엊그제 그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, CPI 지표가 좀 잘 안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하락을 면치 못하겠다 했는데,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3%에서 플러스 2%까지 끌어올렸어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7% 넘게 빠졌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어제 이제 엊그저께 쭉 올렸던 거를 그냥 절반 이상 내준 모습이고, 나스닥도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주가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덜 빠진 종목들이 이제 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지금 나스닥의 봉의 길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엊그저께도 그렇고 상당히 깁니다. 이 구간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봉의 길이가 긴 구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위치이고 또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.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슴을 졸이고 이러는 구간인데, 이제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유들은 좀 웃겨요. 사실 이유를 뭐 들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,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4%가 지금 넘어갔습니다. 넘어갔고 CPI 지수가 8.2%죠. 원래 예상이 8.3%였는데, 그리고 그런 CPI가 예상보다 또 높은 그런 결과를 낳았고, 최근 뭐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그런 CPI가 나왔습니다.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자이언트 스텝을 12월까지 계속 올려가지고 기준금리가 이제 5%가 된다,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다음 이제 기준금리를 1%를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이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고 똑같은 이야기인데, 지금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온 것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 컸고 성장주들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나 뭐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. 8% 정도죠. 이 정도 떨어졌고요. 이게 지금 결국에는 그 근원 CPI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,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엊그저께 그 근원 CPI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거 왜 반등을 했냐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민감한 위치이기 때문에 뭐 뉴스 하나, 어떤 그 방향성 하나하나에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급락을 했던 요 구간과 요 구간의 차이가 좀 있고,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, 주가가 지금 한번 여기서 서머랠리가 되고 빠졌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빠진 그 상황하고 지금 한국 증시를 좀 보시게 되면은, 네, 한국 증시도 비슷하게 똑같이 빠지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서머랠리 주고 밑으로 빠졌다. 3주간 이런 모습인데, 이 3주간의 모습이 자, 좀 보면은 나스닥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이 주봉상인데요. 거의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. 흘러가고 있다가 여기서 밑으로 빠졌는데, 이 빠졌을 때의 모습이 지금 좀 더 낙폭이 좀 과대되면서 다지고 있는 것이 좀 코스피 쪽이고, 예,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하락처럼 좀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.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좀 참조를 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코스닥 보면은, 코스닥은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점 찍히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. 추가적인 하락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, 또 하나는 코스닥 종목 내에 아니면 코스피 종목 내에 기존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저점을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전저점이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그 하락을 어떻게 주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요거는 일정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이후에
코스피 코스닥 그 지수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지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환율 자체는 또 이 정고점을 넘으려는 그런 모습을 또 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제 금리 인상과 좀 연관이 있겠죠.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0.75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, 다음 이제 금리 올릴 때 0.75는 조금 상당히 공포, 그리고 0.5%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, 1%면은 또 패닉, 뭐 이런 모습을 또 흘려갈 것 같습니다. 어쨌건 뭐 증시는 뭐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미래가 뭐 이제 먼 미래, 2년, 3년의 미래가 아니라 이 증시의 흐름 자체는 단기간의 흐름의 미래거든요. 그래서 그 미래가 어, 금리가 앞으로 좀 오를 것이다, 떨어질 것이다, 또는 다음에 CPI, 다음 달 CPI 지수가 높아질 것이다, 떨어질 것이다, 이런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. 또 하나는 국내 시장에서 뭐 증환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공매도 금지 같은 걸 경우를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가 앞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. 10월 중순에는 이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효과도 좀 한번 누려보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공매도 상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신용 비율도 좀 줄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대세는 걸을 수 없습니다. 대세는 시장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대세는 걸을 수 없겠지만은 그 사이 속에서 각국의 그런 정책들, 금융 정책들로 통해 가지고 또 타이밍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주 지금 힘든 시장입니다. 되게 힘든 시장인데 주가가 언제까지 내려갈 거예요. 그죠? 뭐 정말로 1980년대처럼 뭐 금리가 뭐 16%씩 올라갈 겁니까? 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시고 좀 더 심리적으로 좀 마음을 다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쉽사리 포지션은 지금 현재에서는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뭐 주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.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그 본인이 갖고 계시는 종목의 주봉과 월봉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또는 그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멀티플 설정해 보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선 이하는 매수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면은 좀 더 이 힘든 시장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